자, 학생 여러분, 아, 자, 학생 여러분, 잠시 잘 쉬셨나요? 어, 저번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추가로 더 궁금증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잠시 질문해 주세요. 네네,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수사를 할 때 증거 수집 시 과학수사팀과 동선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공학생의 질문입니다. 수사를 할 때 증거 수집 시 과학수사팀과 동선에 주의해야 되느냐? 동선에 당연히 주의해야 됩니다. 경찰관의 그 초동조치 문제입니다. 초동조치. 현장에 가서 증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망가뜨리고 오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사하면서 그 증거 수집 시 현장 출동 경찰관은 현장 보존을 하고 그 후에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와서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물을 감식해서 증거 확보하고 이제 범죄를 증명하게 되는데 증거물을 훼손을 시키면 증거 확보가 어렵겠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범인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경찰서 시험 준비를 몇 년간 하셨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시험 준비를 했는 기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92년도에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임명됐고 26년간 경찰을 했습니다. 파출소에 8년 근무를 했고 수사계에 2년, 조사계에 2년, 경제팀 7년 이렇게 해서 조사 업무에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팀에 5년 근무를 했고 진행팀에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강력팀이나 형사팀 살해사건 현장에도 지원을 나가서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는 26년간 하면서 상당히 수사 분야에 많은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 준비를 경찰에 이제 입문할 때 경찰 시험 준비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뭐 쉽게 합격을 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때도 상당히 경쟁률이 셌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보통 뭐 시험 준비는 8.9기 9번째 붙는다는 겁니다. 8번 떨어지고 9번째 붙고 2010년대에는 들어와서는 시험 준비가 더 어려워졌죠. 보통 뭐 18점, 19기 1년에 시험 2번씩 있어도 9년, 10년 만에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8.9기 중에 뭐 한 번 만에 붙는 사람도 있고 2번 만에 붙는 사람도 있고 3번 만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웠고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고시 수준이죠. 옛날 사업시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상당히 국가고시 수준 정도로 경쟁률이 세졌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하는 데는 당락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18전 19기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9년 만에 10년 만에 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1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노량진을 꼭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뭐 노량진은 안 가도 붙는 사람도 있고 노량진을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경찰학원이나 고시원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나 단점, 뭐 시험 시기, 면접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야지 그래도 시험 합격하는데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은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찰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떤 것을 공부하셨나요? 김공호 학생의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원 가려고 해서 학원도 없었고요. 인강을 들으려고 해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공부하는 방법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남들이 학원 가서 합격했다고 해서 학원으로 간다고 그 꼭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학원을 뭐 2, 3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인강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뭐 독학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찰관이 합격해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쉽게 공부도 안 하고 합격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공부를 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그만큼 뭐 10년씩 이렇게 해도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고 계속 시간을 소비한다면 10년 이상도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보면 뭐 놀다가도 시험 합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에는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김공화 학생인데요. 주로 그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주로 질문은 왜 지원했는지가 상당히 그 질문거리가 되죠. 여러분들은 왜 그 경찰관을 하려고 합니까? 꼭 면접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죠. 물론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아마도 취직도 힘들고 한데 취직이 제일 목적이 아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가장 주 지원 동기가 될 것이고요. 경찰관을 지원한 이유나 또 경찰관이 되면 근무 자세, 경찰관이 왜 되려고 하는지를 묻습니다.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고 하는데 하겠다.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고 또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관이 되겠다. 이런 근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경찰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경찰 신고 출동 후에 그 범인들과 대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요. 주치자 난동이라든지 검거를 위한 매복, 장거리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경찰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장에 범인들하고 대치해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이런 때가 가장 힘들고요. 또 그 다음에 주치자 난동 112 신고를 해서 주치자가 길 바닥에 누워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합니다. 현장에 출동하면 가만 자는 사람을 경찰관이 가서 깨웠으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뭐 경찰관인지 누군지 압니까? 그냥 대고 욕하고 멱살 잡고 합니다. 경찰관도
어깨에 계급장을 차고 있는데 계급장에 시비를 걸어서 계급장을 잡아 뜯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해야 될 건지, 가만히 자는 사람을 집까지 모셔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결해서 이 사람을 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 검거를 위한 매복이라든지 장거리 출장, 집에 말이야 아주 이쁜 자녀가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퇴근 시간을. 그런데 매복을 나가서 이틀 3일 못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 기록을 송치하는 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공호 학생의 질문인데요. 저는 수사를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송치 업무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경찰서의 수사과, 행사과, 교통사고나 여청과 등의 기본 업무고요. 사건 고소고발 진정사건 접수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이제 피해자한테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 요구를 해서 피해자를 취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가 확실해지면 의견서를 만들어서 사건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구속해야 될지 불구속해야 될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보면서 경험으로 두고 검찰 송치는 아주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범죄자들을 취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공호 학생의 질문인데요. 수사 업무와 관련돼서 범인 검거하고 피의자 조사해서 증거 확보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인데, 취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피의자를 앞에 놓고 질문을 하는데 피의자가 심지어는 소파에 누워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피의자들도 이렇게 상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피의자 조사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진술을 확보를 하고, 또 기존 증거하고 맞춰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했는 게 맞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범인이 도망다니면 범인을 가서 추적해서 검거를 해오고, 검거해 오면 그 피의자를 조사해서 또 거짓말하면 그에 대해서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고 또 시인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취조입니다. 수집된 증거로 피의자 조사하는 게 모든 취조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조사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내에서 부서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해 보셨나요? 예, 좀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 내에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청에도 각과별이 있고, 경찰서에 오면 이제 지서, 파출소, 조사계, 경제팀이죠. 그 다음에 수사지원팀, 교통사고 조사계, 경비과,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 사이버범죄 수사팀, 경제범죄 수사팀, 여러 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과라든지 유치장에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저는 한 26년간 열심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마음가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공학생 질문인데요. 경찰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등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걱정도 안 됩니다. 경쟁률은 1등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뭐 경쟁률을 뭐 필요합니까? 10명 중에 1등 하는데 10명을 뽑으면 10명 안에 포함되면 합격되는 겁니다. 10등이 되면 합격된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경쟁률은 외부에 보이는 것이지 실력을 쌓으면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경쟁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찰 공무원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공학생이 아주 질문을 상세하게 하셨는데요. 경찰 공무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본국 규정을 생각을 하고 본국 급여 체계가 어떤지 알고 싶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 급여 체계는 조금 있다가 급여 본국 규정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올해 본국 규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먼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전공학생의 질문인데요. 경찰은 공무원 개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멀리하고 내 인권은 없어야 됩니다. 내 인권은 희생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정년 보장되어 있죠. 근무 시간 정확하죠.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죠. 이런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공무원은 또 단점이 다른 공무원들과 달라서 범인 검거하고 경호 공비, 데모 진압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기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식시간 보장이라고 하지만 휴식시간에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한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그 경찰 공무원 급여체계인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해가지고 이렇게 때가 있는 봉급표가 있습니다. 치안정감부터 해서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있습니다.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지금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주 선명한 글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그 직종별 봉급표에 보면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가지고 순경 1호봉이 169만 5,900원, 165만 9,500원, 경장 1호봉이 175만 6,400원. 같은 1호봉만 쭉 찾아봤습니다. 경사 1호봉은 193만 4,200원, 경위는 208만 6,700원, 경감은 203만 3천 233만 5,600원, 경정은 270만 3,700원, 총경은 300만 6,700원, 경무관은 334만 8,600원, 치안감은 371만 1,600원, 치안정감은 412만 2,9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1호봉만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경위 1호봉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간부고나 경대 출신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경감도 특채나 이렇게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총경, 경관 이런 사람들이 1호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보면 경찰 뭐 20년, 뭐 15년, 뭐 1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호봉 이상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봉구표에 1호봉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구포봉은 경력이 1년이 되면 1호봉이고 2년째 되면 2호봉, 3년 되면 3호봉, 4년 되면 4호봉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진급시에 승경 3호봉에서 경장 2호봉으로 호봉이 깎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급여를 비교를 해보면 승경 3호봉에서 3호봉은 그 178만 7천 원인데 경장 2호봉은 183만 8,700원입니다. 실제로 월급은 올라갑니다. 경장 3호봉에서 경사로 진급했을 때 192만 5,400원에서 202만 800원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봉급이 올라가고 봉급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만큼 보수도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 다음 질문.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신 적은 없나요? 이렇게 김공공 학생의 질문인데 사람은 경찰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직업을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회의감이나 피로감을 느껴서 직업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요. 제도나 관행에 불만 등 이런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이나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때도 있고 또 제도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분쟁이 생겨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지내온 것만 해도 참으로 그 다행스럽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회의감이 들더라도 그 시기를 또 넘기면 충분히 회의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가 힘드시겠지만 특히 그 신체적으로 힘든 특수과, 형사과 등에 계신 여경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공학생의 질문인데 여경이 과거보다 많아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부서에도 여경 비율은 10에서 한 30%, 대신 또 진급시에도 30% 정도는 필수로 진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형사과 같은 데는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또 더구나 파출소 같은 데는 더욱더 보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여경을 뽑는 비율도 많아서 또 여경들이 차지한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마찬가지지만 여경들은 거의 뭐 형사과에도 30%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그 형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또 여경들이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피한다고 해서 뭐 여경들이 많은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또 10에서 한 30% 정도는 배치를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 교육을 받고 교육 후 실무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김공학생의 질문인데요.
시험 합격하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정원이 채워져 있고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비어 있는 곳은 원하면 갈 수가 있지만 보통 그 파출소 경찰 임명되고 나서 파출소로 가면 파출소로 주로 갑니다. 순찰차를 타고 탑승하게 되고 이게 경력이 쌓이고 있다 보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고 거기에도 뭐 여러 사람이 지원하면 또 경쟁이 붙어서 또 그 자리에 근무할 사람을 따로 뽑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하는 부서로 또 올 사람이 없어 하는 경우에는 또 적임자를 발탁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근무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인사 발령이 나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발령이 나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근무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인가요? 김공호 학생의 질문인데요. 경찰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저는 초임지가 경북 실업 동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현장에를 많이 갔는데 거기에는 또 현장에 이제 교통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면 바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난 다음에 또 2차 사고, 2차로 또 지나가서 차가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도로에 그대로 누워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걸 이제 같이 출동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서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했는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금방 죽으면 체온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만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소름 끼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은데 그래도 전국에 거의 뭐 매일 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우리 경찰관들은 항상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살인 사건이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 범죄 물품 사기 이런 것도 많았었고 살인 사건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칼에 찔려서 이렇게 피가 날 때는 피가 분산합니다. 뿜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까지도 피가 분복이 되어 있고 그런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났고 또 사이버 범죄 물품 사기 사건 요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기 사건이 많아지는데요. 우선 그 인터넷상으로 지금 젊은 학생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칩니다. 우선 사기를 치면 생활비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에 한 달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 돈도 많아져서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경우를 보니까 또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죄는 나쁘니까 또 구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상당히 기억에 맞는 사건들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 경찰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면허 일종 대행이죠. 면허 일종 대행이고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을 하면
무도 단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기도나 검도, 태권도 좀 운동을 좀 제대로 해서 이렇게 자기 체력 관리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굳이 뭐 경찰관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호신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자기 방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데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워드 이런 자격증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위에도 뭐 경비 지도사나 그다음에 뭐 행정사 자격증도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경찰관 하면서 또 하고 나서 이렇게 취득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특별한 그런 자격증들은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경찰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꼭 필수적인 그런 자격증 외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찰 공무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공공학생의 질문인데요. 경찰 공무원은 사명감, 정의감, 희생정신, 공정하고 청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없으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대해야 되고, 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청렴한 근무를 해야지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윤리 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규범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고 건면하게 돼. 그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덕목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지 뭐 사명감, 정의감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찰 합격 후에 다시 대학생 시절을 돌아온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학생의 질문인데요. 대학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과거에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현 시대에는 로스쿨 과정으로 공부해서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보다는 경찰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경찰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는 그 1년만 하고 사법시험 그만두고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 앞에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2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사법시험 준비나 다른 공무원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찰 체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경찰 시험 봐서 간다고 하니까 너는 경찰이 될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경찰관으로서는 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경찰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과거 대학생 시절에 뭘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뭐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쉽다, 뭐 그다음에 경찰이 또 남들이 볼 때 아주 그 경쟁률도 높고 해서 뭐 사명감, 그다음에 뿌듯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준비는 경찰이 나한테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또 단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또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